이런 단점을 아무리 잘 알아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이거 하나쯤 가지고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지난 캐논의 파워샷 V1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카메라가 있어서 빠르게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시그마에서 풀프레임 카메라 시그마 BF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 카메라는 일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봐도 엄청나게 예쁘게 생기고 또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마치 스마트폰에 엄청 거대한 렌즈를 하나 끼워놓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이 이 맥미니를 닮은 그런 구석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런 애플의 맥 시리즈가 유니바디라고 해서 알루미늄 덩어리를 잘 깎아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매끄럽고 또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안에서 열이 발생했을 때 열을 배출하기도 좋은 구조예요. 이 카메라도 맥처럼 완전한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제작이 되었고요, 뒷면에는 뭔가 레트로하면서도 마치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의 제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후면 디스플레이는 3.150 터치스크린이어서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보다는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 또 화면 내에 유저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깔끔하게 생겨서 기존의 카메라를 쓰던 분들은 전혀 다른 기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스테이터스 모니터라고 해서 여기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ISO 등 내가 변경하는 값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옆에 있는 건 썸 그립이라고 해서 이거는 버튼이 아니라 그립을 위한 손가락이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사각형에 너무 매끄러워서 사실 잡는 느낌은 굉장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기 오돌토돌하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막 미끄럽진 않겠지만 오래 잡고 있을 때 편한 디자인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면 못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썸 그립을 넣어서 최소한의 편안함을 챙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이 있고 아래 재생 버튼, 파워 버튼, 그리고 옵션 버튼이 있는데 각 버튼에 아이콘이 아주 심플하게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뭐 ISO, 뭐 디스플레이, 다양한 버튼의 기능 이름이 기기에 프린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기기 자체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죠. 여기에서 글자라고는 이 시그마 로고밖에 없어. 야,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윗면을 보면 이 셔터 버튼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셔터는 눌릴지 아무튼 눌리는 느낌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렌즈를 뺐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렌즈를 빼니까 영락 없이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죠. 그리고 렌즈 캡을 닫은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정말 카메라처럼은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죠. 참고로 이 카메라는 L 마운트라고 해서 시그마와 파나소닉 그리고 라이카가 함께 사용하고 공동 개발한 렌즈 라인업을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소니 카메라,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셨더라면 기존의 렌즈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컨버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순수한 L 마운트 렌즈를 쓰는 것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점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옆모습을 보면 한쪽은 이렇게 단순하고 매끈한데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USB Type-C 단자가 있습니다. SD카드는? HDMI 단자는? 이 카메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엄청나게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공식 홈페이지는 없지만 삼각대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 마운트 당연히 있고요. 이 카메라의 정말 신기한 점은 SD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내장 메모리로만 구성이 된 카메라라는 것인데요, 그래도 230GB로 넉넉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용량이라면 JPEG 파일로 14,000장, 로우 이미지라면 4,300장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영상은 2시간 반 정도 촬영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별도의 메모리 카드가 안 들어가는 전문가용 카메라는 아예 없죠. 이 카메라를 전문가용 카메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단점입니다만, 이거는 스마트폰인데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진 스마트폰이야, 그런데 스마트폰 기능은 없고 그냥 카메라야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는 35mm 풀프레임 규격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소수는 2460만 정도로 소니 A7 4급은 아니지만 꽤나 고화소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희한한 점은 이 카메라는 전자 셔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카메라가 기계식 셔터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식 셔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찰칵하는 소리가 안 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동영상만 찍을 거라면 기계식 셔터나 전자식 셔터나 차이점을 전혀 못 느끼실 겁니다. 사진을 주로 촬영한다면은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롤링 셔터 때문이죠. 롤링 셔터는 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기차를 타면서 풍경을 촬영을 할 때 물체가 이렇게 휘어지고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기계식 셔터일 때는 괜찮은데 전자식 셔터일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른 물체를 찍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음도 없고 고장에 대한 위험도 없기 때문에 좋은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억바이고, 또 그리고 다행히 충전식 내장 배터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BP81이라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 촬영에서는 6K에서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K에서도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4K에서 60프레임 되면 되게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슬로우 모션 기능이라도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네요. 또 그리고 색 보정을 위한 L 로그도 지원합니다. H264, H265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사실 스펙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 카메라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전반적인 감성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카메라의 버튼, 이 버튼에는 무려 카메라에서는 최초로 압력 감지 햅틱 버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옛날 아이폰의 동그란 홈 버튼, 이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버튼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안에서 햅틱으로 딱 때려주기 때문에 마치 그 버튼을 누른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실제로 이 버튼들이 눌리는 버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평소처럼 누르면 얘가 압력을 인식해서 그 안에서 햅틱으로 딱 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버튼보다는 이렇게 압력 감지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마모를 최소화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기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을 해주겠죠? 뭐 이건 써봐야 압니다. 또 이 카메라의 이 매끈한 디자인, 사실 디자인이 이렇게 예쁘고 단순한 이유는 정말 오직 하나예요. 이 카메라는 더 이상 우리가 쓰던 일반적인 전문가용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패션과 어떤 그 경험, 즉 사용하는 그 감성을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렌즈도 예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디자인이 된 시그마의 L마운트 렌즈들이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따로 렌즈 신형이 출시되는 건 아니고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에 컬러가 같은 9개의 렌즈가 함께 출시된다고 하죠. 또 그리고 이 카메라는 평소에 풀프레임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로우 파일 받아서 컷을 고르고 보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 카메라 딱 꺼내가지고 바로 찍었을 때 좋은 색감으로 나오고 큰 화면으로 결과물을 보고 잘 찍었어, 만족하고, 이러는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카메라로 그냥 찍어도 잘 나오는 색상 모드를 지원합니다. 요즘 파나소닉이나 라이카 그리고 후지필름도 이런 기능을 내세워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마지막은 그냥 흑백이네, 12개의 색상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딱 봐도 필름 느낌처럼 나오는 그런 모드도 있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촌스럽지 않는 그런 느낌의 색상 모드 여러가지를 지원합니다. 이 시그마 BF 홈페이지에서 이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샘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카메라라면 이런 샘플들이 전혀 보정을 거치지 않은 날것의 사진이 올라와야 맞겠지만 이 카메라는 애초에 날것으로 찍으라고 제한하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색상 모드로 촬영하고 별도로 후보정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써라, 이런 느낌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카메라 내 색상 모드로 촬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카메라는 두 개의 색상, 블랙과 실버로 출시가 되는데요, 실버는 정말 이거 카메라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출시 예상가가 나와 있는데 $1,999, 일본에서는 38만 5천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약 360만원 정도?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치면은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 카메라의 영역, 라이카나 후지필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저렴한 카메라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요, 물론 렌즈는 미포함. 그래서 저는 이거 사고 싶냐? 좀 더 싸지면 살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미지 안정화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니 그냥 없는 거죠. 렌즈에 있는 손떨림 방지에 기대야 되고요. 여기에 써있는 건 비디오 전용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라고 써있는데 이거 그냥 소프트웨어 후처리로 안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한 결과물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영상 찍은 것 같은데도 흔들리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필수인 기능인 플립 스크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여기에 촬영 가능한 정지 이미지 수가 약 260장, 동영상 연속 촬영 시간은 60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게가 445g으로 굉장히 가볍지만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정도의 배터리라서 애매하다 싶고요. 이런 단점을 아무리 잘 알아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옛날 카메라 기원에 옵스큐라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쯤 가지고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번 만져볼 기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카메라 없이 카메라 리뷰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카메라 나오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디오 클래스 하존이었습니다. 안녕!